듯한 숙제이다. 어렵다? 인 것 같아요. 공정성이다. 가치를 인정받는 일이다. 문제 해결을 기업의 방식으로 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이다. 시골에 버려진 공간들을 다시 리노베이션하고 재생시킴으로써 그 공간들을 다시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와서 지낼 수 있는 새로운 공간들을 만들어서 지역과 또 도시의 사람들을 연결을 하는 그런 것을 소셜 미션으로 삼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을 돕는 오네치유 서비스와 다양한 상품을 제작하는 플라워 비즈니스를 제공하는 게 소셜 미션입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즐거운 협동조합입니다. 소외지역 아이들에게 다양하고 즐거운 놀이 경험을 제공하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것을 소셜 미션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폭락하는 농산물과 그 중간 상인들의 횡포로 무너져가는 농가를 살리기 위해 유통 단계를 고객과 농가가 다이렉트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농가 소득 및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연대와 협력으로 사람 중심의 사회적 경제 키우자고 하는 게 이제 슬로건이자 소셜 미션입니다. 도시와 농촌 지역을 연결하는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시설과 공간, 인프라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즐겁게 일하자가 우리 슬로건입니다. 청년들의 놀 곳이다. 믿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따뜻한 연대와 협력으로 사람 중심의 사회적 경제를 키우자 하는 게 저희 회사의 슬로건입니다. 와카라는 한옥 스테이이자 워케이션 숙소인데요. 79년에 지어진 그냥 정말 농촌 마을 한가운데 있는 민가 한옥을 고쳐서 지금은 워케이션을 할 수 있는 한옥 스테이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네. 집수리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기업인데 주로 관공서나 이러한 기업들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그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배, 장판, 그리고 내부 집수리 및 실내 인테리어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오네치료 서비스와 플라워 비즈니스입니다. 생애 주기 성장 발달 단계별로 영유아 아이들의 그 놀이 문화 콘텐츠를 기획을 하여서 아이들에게 오감놀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절임 배추와 김치에 필요한 재료들, 그리고 이제 간식거리로 카스테라, 홍감자, 무화과, 레드양, 파인애플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을 창업을 지원하고 육성을 하는 데 지원하고 성장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을 메인으로 하고 있고요. 네, 그 가운데 있어서 공유 주방과 공유 패션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회계사로 10년 동안 금융업 쪽 일을 이제 주로 하면서 일종의 그 모럴 해저드랄까 그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기업들의 그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이 금융과 회계와 경제에 대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사회에 이로운 방식으로 활용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물론 보람도 있었지만 그 일도 좀 더 내가 한 사람 인간으로 태어나서 세상에 좀 더 조금 더 이로운 방향으로 내가 가진 재능들을 활용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고민들을 하다가 이렇게 사회적 기업을 만들게 됐습니다. 저는 해남 지역 자아센터에서 담당 팀장으로 근무를 했었고 그 근무하던 와중에 꽤 일하시는 분들과 같이 일하고 싶은 느낌이 들어서 자활 기업으로 같이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자영업을 제가
10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이제 저에게 주는 변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연치 않게 해남에서 그 사회적 경제 교육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참여를 하게 되었다가 너무 열심히 수업을 또 참여를 했었고, 거기 공모사업에서 또 운이 좋게 2등을 하면서 이쪽 이제 사회적 경제에 조금 관심을 갖게 되고 이쪽으로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새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면서 부족한 부분은 배워서, 그리고 다른 우리 아이들에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16년 전에는 아이들과 관련된 영유아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배워서 우리 아이들에게 해줬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 친구들에게 조금씩 하다 보니 그게 나중에는 일이 되었고, 그리고 같이 우리가 19년도에 창업을 하면서 저와 같은 생각에 뜻이 맞는 팀을 만나서 19년도에 사회적 기업으로 그리고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처음에는 각자 개인 사업으로 해가지고 내가 키운 농산물만 내가 판매를 하고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어르신들, 지역에는 거의 90%가 노인들인데, 노인들이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서 저희 지역에 있는 청년 5명이 저희가 법인을 설립을 해서 우리 것만 팔지 말고 우리 마을이 같이 사는 길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해남에 있는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들이 모여서 창업 스쿨을 통해서 선진지 견학을 다니면서 저희들끼리 네트워킹을 해야 되고, 또 저희들 안에서 중간 지원 조직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정기 모임을 하면서 우리끼리 한번 협동조합을 만들어 보자 해서 30개 기업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이제 주로 하는 일은 사회적 경제 기업을 중간에서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창업 지원 사업들,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 그리고 공유경제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해남에서 사람을 구하는 거가 좀 어렵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뭐 자금 조달이라던가 아니면 해남이라는 곳이 엄청 관광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홍보를 하고 마케팅을 하는 거에도 약간의 많이 멀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면에서의 진입장벽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사람 관리가 제일 힘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일이 없을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일이 많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되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이제 경제적인 그런 부담이 없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수익 창출을 하는 과정에서 순수익이 이 사람을 데리고 운영을 할 만큼의 값어치를 내지를 못하는 게 좀 어려운 환경의 요건인 것 같아요. 도시와는 다르게 지역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같은 해남 지역에도 1시간 이상 걸리는 곳도 있고 40분 이상 걸리는 곳도 있고, 그래서 그 지역의 여건상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지역민들 간의 그 공정성, 아무리 저희가 공정 있게 나눈다고 해도 그 불만들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다 보니, 그 불만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서 가장 시간이 오래 걸렸고, 또 지금 현재까지 오기까지의 가장 위기가 있지 않았나, 그 부분에서 생각합니다. 코로나 지나고 공유주방을 운영을 하면서 장사가 생각만큼 그렇게 되지 않아서 인건비 부담들이 좀 많이 늘어나면서 운영이 너무 이제 힘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힘들었습니다. 손님들이 오셔서 여기 와서 너무 좋다, 이 공간도 좋고, 이렇게 이 집이 아니었다면 몰랐을 이 마을에도 한번 와보게 되고, 해남도 알고 느끼게 가게 되고, 그래서 이 공간에서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내고 간다라는 피드백을 해주셨을 때, 그때 제일 보람이 있어요. 사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보람찬 것 같습니다. 처음 자활
사업단으로 있을 때의 그 모습과 자활기업으로 독립하면서 함께 일하면서 변화된 모습을 보는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볼 때 저는 정말 보람차다고 느꼈습니다. 2개월에 만났던 친구가 5살이 됐거나, 그리고 그 어린 영아의 부모들이 육아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장 기분이 좋아요. 그래도 이제 지역 어르신들이 저희한테 그래도 너희들이 젊은 애들이 이렇게 도움을 주니까 훨씬 살맛 난다고 그러고 뭐 많이 좋아들 하시다 보니 뭐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가장 행복하고, 또 1년 소득이 예전보다 거의 뭐 3배, 4배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외출을 많이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굉장히 약간 NGO에 가까운 형태의 뭔가 사회에 엄청 어떤 또 뭐라 그래야 되죠? 명확한 기여를 하는 것들만 사회적 기업이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지금 생각하시는 내가 이루고 싶은 어떤 사회적인 가치가 뭐 명확하게 복지, 누군가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를 좀 더 낫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가치를 갖고 있다면 사회적 기업으로 도전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코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자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함께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리고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렇게 모두 같이 일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는 이상은 혼자 하는 건 절대 결코 힘들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대표 혼자서 열심히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내가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 자선사업으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근데 그러면 가장 힘든 부분이 운영적인 부분이 어렵고, 기업의 이윤이 창출되지 않으면 그 기업은 오래 가지는 못하니까 수익구조, 우리가 기업을 운영을 하면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내가 돈을 벌어서 나중에 그 어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건지 이것만 잘 세워가지고 하신다면, 저희는 너무 다급하게 또는 너무 쉽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놓쳤는데, 우선은 마을 기업도 경제 기업이다 보니 수익을 따질 수밖에 없는데, 우선 수익을 보다는 농가와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농가와의 소통이 돼야 좋은 가공품이며 농산물이며 수산물이 나올 수 있고, 그런 수산물들이나 농산물들이 고객한테 갔을 때 신뢰도가 쌓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 마을기업의 그 지역 농가들과 소통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다 뭐 힘든 기업들이에요. 어려운 미션을 해결해야 되는 그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은 그래도 다른 기업보다 좀 많이 있지만 일반 기업보다 훨씬 운영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은 사회적 경제 기업에 진입을 하게 되면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회 문제 해결하기 위한 미션이 뚜렷할 때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 들어오시면 큰 도움이 되고 좀 자긍심도 가지면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